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국내 사망 원인 3위.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박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동네 시장 일을 도우시면서 손주들도 자주 돌봐주시는 그야말로 팔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여시는데 평소와 달리 보폭이 짧고 눈밑이 퀭하셨어요. 앉으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숨도 차고 불안해요. 감기인 줄 알고 며칠 참았는데 점점 심해져서요. 박 어르신은 일주일 전부터 기침과 콧물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이니까 감기 정도겠지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3일째 되던 날부터 미열이 시작되고 5일째부터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며 병원 오는 걸 미루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박 어르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40% 이상이 겨울철에 호흡기 질환을 겪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흔한 문제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호흡기 질환, 특히 폐렴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라는 사실입니다. 암, 심장질환 다음이 바로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폐렴에 걸리면 회복이 어렵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큰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한 증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먹으면 되겠지입니다. 일반 감기는 그럴 수 있지만 독감이나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냥 영양제 먹고 따뜻하게 입고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언제 참아도 되고 언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구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왜 노인들에게 더 위험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엑셀에 비유해 볼게요. 젊을 때는 엑셀을 밟으면 바로 속도가 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즉시 멈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엑셀 반응도 느려지고 브레이크도 덜 듣게 되죠. 우리 면역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관지 방어력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관지의 섬모 운동이 약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면역세포 기능 저하입니다. 특히 T세포와 B세포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감염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의 영향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있으면 전반적인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겨울철 추운 날씨 플러스 실내 생활 증가 플러스 약해진 면역력은 호흡기 질환 위험 급증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폐렴이 사망 원인 3위에 올라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기와 독감, 폐렴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위험도와 대처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콧물, 재채기, 목 통증이 주요 증상이고 열은 나더라도 미열 37.5도 전후 정도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고 전신 쇠약감은 비교적 약합니다. 대부분 4에서 9일 안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2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최선의 치료입니다. 반면 독감,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확실히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고열 38도 이상이 특징이고 전신 근육통과 심한 쇠약감이 동반됩니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기침과 목 통증도 있지만 전신 증상이 훨씬 심합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5일 이상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럼 나는 감기인지 독감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궁금하신가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열이 갑자기 38도 이상 올랐나요?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처럼 아픈가요? 기침보다 전신 쇠약감이 더 심한가요? 이 중 2가지 이상이면 독감을 의심해야 합니다. 폐렴은 더 심각합니다. 기침과 가래는 기본이고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심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열은 지속적으로 나고 두통, 구토, 설사 같은 전신 증상도 동반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전형적인 증상 대신 의식 저하나 식욕 부진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전신이 쇠약한 노인의 경우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흡입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3위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레드 플래그, 즉 응급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나면 절대 집에서 버티거나 약국약으로 버티시면 안 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레드 플래그는 심한 호흡곤란입니다. 평소보다 숨쉬기가 2배 이상 힘들거나 한 문장을 끝까지 말하기 어렵거나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절대 자가운전하지 마시고 걷기 운동도 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보자 하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2번째 레드 플래그는 지속되는 고열입니다. 38.5도 이상의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4시간 이내에 다시 열이 오르거나 3일 이상 열이 계속되거나 열과 함께 의식이 흐릿하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당일 진료 또는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찬물로 몸을 닿거나 억지로 땀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3번째 레드 플래그는 피가 섞인 가래 또는 흉통입니다. 가래에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나오거나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날카롭게 아프거나 기침할 때 갈비뼈 부위가 찌릿하게 아프다면 응급실 방문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슴 마사지나 뜨거운 찜질, 기침을 억지로 참는 것은 금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나한테 해당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멈추고 지금 바로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폐렴은 사망 원인 3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레드 플래그가 없는 일반적인 감기나 초기 증상일 때 집에서 즉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 읽으시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소금물 가글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세요.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1개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입니다. 입에 머금고 소리를 내면서 30초간 가글하세요. 뱉고 다시 한번 총 3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의 바이러스를 씻어내고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3에서 4회 하시면 목 통증이 한결 나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꿀 생강차 한 잔입니다. 생강 엄지손가락 크기를 얇게 저며서 뜨거운 물 300ml에 넣습니다. 5분 정도 우려낸 후 꿀 한 큰술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생강의 진저를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꿀이 목을 보호해줍니다. 하루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하며 특히 취침 1시간 전에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온스포 코찜질입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꽉 잡니다. 코와 광대뼈 부위에 3분간 올려둡니다.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적셔서 총 3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코 점막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코막힘이 완화됩니다. 단, 열이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방법들은 레드 플래그가 없을 때만 하시는 겁니다. 호흡곤란, 고열, 피가 섞인 가래가 있으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쉽고 효과적입니다. 돈 거의 안 들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와 수분 관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200ml를 마십니다. 하루 총 8잔, 6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귤, 키위, 브로콜리를 매일 한 가지씩은 드세요.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 하루 한 줌도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단, 결핍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1분 기상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누운 채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10초 유지하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10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를 각 5회 합니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저녁에는 취침 30분 전에 심호흡 운동을 하세요. 코로 5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 내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폐 기능을 강화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기관지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방에 널어두세요. 하루 2에서 3회 창문을 5분씩 열어서 환기합니다. 춥다고 꽁꽁 닫아두면 바이러스가 실내에 갇힙니다.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햇볕에 말리고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 교체하세요. 네 번째는 예방접종과 약물 점검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0에서 11월에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폐렴구균 백신도 필수입니다. 1회 접종으로 충분하지만 65세 이전에 맞으셨다면 5년 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현재 드시는 약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뇨제, 스타틴, 당뇨약,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기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약국약을 사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만 생깁니다. 세균성 합병증, 부비동염, 중이염, 폐렴이 생겼을 때만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독감 예방접종 맞으면 감기도 안 걸리나요? 아닙니다.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 예방합니다.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200여 종의 다른 바이러스는 막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독감은 훨씬 위험하니 반드시 접종받으세요. 세 번째,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는데 검사해야 하나요? 반드시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천식, 역류성 식도염, 결핵, 폐암 등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폐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영양제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비타민C나 아연이 결핍된 상태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 추가로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영양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치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결핍된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손 씻기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호흡기 감염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는 기본이고 얼굴을 만지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비누로 20초 이상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으세요. 자, 지금까지 긴 내용이었는데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기, 독감, 폐렴을 구별하세요. 갑작스러운 고열과 전신 쇠약감이 있으면 독감입니다. 호흡곤란, 피가 섞인 가래, 지속되는 고열이 있으면 폐렴입니다. 이럴 땐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3위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레드 플래그 3가지를 기억하세요. 심한 호흡곤란, 지속되는 고열,
피 섞인 가래 또는 흉통,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119 또는 응급실입니다. 절대 집에서 버티지 마세요. 셋째, 예방이 최선입니다.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스트레칭, 실내 환경 관리, 예방접종,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다행히 박 어르신은 제때 병원에 오셔서 폐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됐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충분한 휴식으로 2주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시고 계십니다. 박 어르신이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되는 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와야 하는 거, 우리 손주들 더 오래 봐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건강한 겨울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도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된 겁니다. 이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호흡곤란, 가슴 통증, 한쪽 심한 부종 통증, 마비, 언어장애가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호흡기 딱 이 단어만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방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오늘 체크리스트 꼭 보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 링크 하나면 올겨울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3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레드 플래그 신호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위험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호흡곤란, 지속되는 고열, 피가 섞인 가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간단한 스트레칭, 실내 환경 관리, 예방접종,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나이 탓이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호흡기 걱정 없이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